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호주 여행 중인 뉴진스 멤버들이 포착돼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미냐라는 한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민지 씨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라는 말로 답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해당 질문을 한 기자는 무례하다고 난리난 기자의 질문이란 타이틀로 영상까지 공개가 되면서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상황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3월 21일 법원은 어도어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신청한 활동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도어의 승인 및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은 작사,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 출연, 대중문화 예술인의 지위 및 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의 승인과 동의 없이는 연예계 활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 어도어에서 신청한 소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의 확인의 소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시를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0억 원에 달하는 강제 간접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멤버 5인이 함께 이를 위반했을 경우 회당 5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대체 왜 회당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간접 강제금을 인용했던 걸까? 여기에는 어도어 측 법무법인인 김현장 측의 치밀한 계산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간접 강제금은 보통 신청 금액의 절반 정도가 나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어도어에서 법원에 신청한 간접 강제금은 member당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법원에서 그에 대한 절반인 10억 원이 인용됐습니다. 사실상 초유의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1, 2천만 원만 해도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1, 2천만 원도 아닌 1억도 아닌 무려 회당 10억 원에 달하는 간접 강제금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간접 강제금은 실효성 있는 조치에 더욱 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돈을 직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반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더욱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회당 10억 원씩을 버는 아티스트에게 1, 2천만 원의 벌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와 같이 회당 10억 원에 달하는 결정은 멤버들에 대한 괘씸죄나 감정적인 이유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 및 행사 단가를 비롯한 멤버들이 정산받은 금액 등을 모두 살펴보고 내려진 결정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을 통해서 뉴진스 멤버들이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버는지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도어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간접 강제금 신청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가처분 결정을 인용받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당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은 그 이후 시점인 3월 21일부터 홍콩에서 진행된 컴플렉스콘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어도어에서 직접 홍콩에 직원들까지 파견했지만 끝끝내 멤버들조차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은 사실상 뉴진스 멤버들이 NJG란 이름으로 나선 첫 번째 공식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도어를 애초부터 배제하고 잡았던 행사라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법원에서 어도어에서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어 측이 원했던 건 당시 공연에 대한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공연이 잡힌 만큼 어도어의 주관 하에 해당 행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멤버들은 끝끝내 이와 같은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결국 뉴진스 멤버들의 이와 같은 행동들은 위반 시 간접 강제금 10억 원이라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밝힌 이후 하이브와 어도어의 지배력이 다소 약했던 해외 광고 시장을 공략해 왔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들과 접촉을 하다 어도어 측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속 계약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전 세계 시장입니다. 즉 이번 법원의 결정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활동 모두 위반 시
1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멤버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애초에 회당 10억 원에 달하는 간접 강제금을 무시하고 활동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재벌들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어도어 측과 7년 전속 계약을 맺은 만큼 어도어의 동의나 승인 없이 멤버들의 임의대로 은퇴를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어도어로 돌아가는 길 뿐입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과 간접 강제금 10억 원이라는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어도어 측과 그 어떠한 소통에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까지 뉴진스를 품고 가겠다라는 어도어 측의 의지를 멤버들이 끝끝내 외면하는 모양새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호주 여행 중인 뉴진스 멤버들이 포착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어도어 측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대신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들의 미래가 달린 너무나도 심각한 사태를 마주하는 멤버들의 마인드와 생각이 어떤지를 엿볼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멤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번 항고심에서 기존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더해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우승 박형남 대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박형남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4학년 당시 사법고시에 이어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수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은 기존에 선임했던 법무법인 세종에 이어서 추가로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어도어 측 역시 김현장 법률사무소 외에 최근 강일원 전 헌법재판장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딸로 유명한 천지성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항고심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 일입니다. 뉴진스 멤버들 입장에서는 이번 항고심마저 패하게 되면 본안 소송에서의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뉴진스 멤버들은 새로운 증거와 주장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신뢰 파탄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현 단계에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도어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신뢰 파탄의 정황으로 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뢰 파탄이 인정될 경우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대로 계약 해지를 해줄 가능성 역시 열리게 됩니다. 멤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의지인 만큼 현 단계에서 멤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멤버들의 돌발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외 아티스트가 다니엘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나옵니다 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뉴진스 멤버인 다니엘이 해외 아티스트와 손을 잡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설들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해외 아티스트는 본인이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되자 다니엘과의 콜라보는 없다, 올리비아 마시를 위한 노래 제작을 도와줬을 뿐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올리비아 마시는 다니엘 양의 친언니입니다. 실제로 현 단계에서는 항고심이 진행 중에 있는 데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나온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독자 활동에 나선다면 항고심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멤버들이 독자 활동에 나설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은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희진 전 대표와 소스뮤직 간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PPT상의 카톡 내용을 두고 양측에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소스뮤직은 20분간의 PT 자료를 통해서 이번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려고 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민희진 측에서 불법적으로 채택된 카톡 내용이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라며 날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대체 카톡상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기에 양측이 이와 같이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 사실 이와 같은 카톡들은 기존에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된 자료로 보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 지인인 무당과의 대화,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발언 및 사전 준비 등 하이브 감사를 통해서 확보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미 진행됐던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소송 당시 공개가 됐던 자료들이지만 민희진 씨 본인의 민사 소송에서는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는 모양새입니다. 어도어 측이 신청한 가처분 인용에 간접 강제금 10억 원까지 멤버들이 수세에 몰린 가운데 과연 항고심에서
멤버들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멤버들이 어도우로 돌아가서 뉴진스로 활동할지 아니면 끝끝내 어도우 측이 내민 손을 외면하고 새로운 걸그룹으로 활동을 강행할지 너무나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